질량 중심 몇 개 이제 개념만 저는 이제 설명하고 나면 토마스 모 선생님이 뭐 파프성인가 그걸 이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의 중심 그걸 이제 구하는 방법인데 1차원하고 2차원 뭐 이제 이게 3차원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데 먼저 1차원에서 보면 이런 이제 시소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어떤 무게가 나가는 물체가 하나 있어요. 여기 X1 지점에. 그 다음에 X2 지점에 어떤 무게가 나가는 어떤 이제 질량이 있는 물체가 이제 여기 있고 그랬을 때 그게 정확한 이 중심점이 어디냐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이렇게 그 먼저 이쪽을 보면 질량 M1 곱하기 X 마이너스 X 바 이거 X 바 그 중심이라고 하면 X 바 마이너스 X 이게 왼편이 되는 거죠 여기가. 오른편은 질량 M2 곱하기 여기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X2 마이너스 X 바 이렇게 셋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X 바는 얼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 M1 X 바 마이너스 M1 X1 그다음 왼쪽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으로 풀어서 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왼편으로 이 x 바로 묶어주고 그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넘기니까 m1 플러스 m2의 x 바는 이 양쪽에 이게 더해져서 없애주면 m1 x1 플러스 m2 x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질량의 이 중심 여기 그 x 바는 어떻게 되냐면 m1 플러스 m2 over m1 x1 플러스 m2 x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패턴을 보면 이제 좋은데 이 패턴은 뭐냐면 이 분모는 그래서 항상 이 질량의 합이 돼요. 그러니까 M1, M2 이게 합이 되는 거고 분자를 갖다가 이제 모멘트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뭐냐면 질량 곱하기 여기 거리 X1 여기에서 떨어진 거리 그죠?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M2 곱하기 여기 떨어진 거리 그게 이제 X2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이렇게 알아놓으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질량이 이제 두 개가 아니고 막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거리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럼 그거 이거 그거 오늘 선생님, 네. 그 X1이 예. X1이 원점에서의 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갖다가 원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 거죠. 그냥 아, 그게 아니라 원점에서 X1까지 거리 아닐까요? 그 같은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 제가 0이요. 0에서 0에서, 왼쪽. 왼쪽이 여기에서 0. 0에서, 예, 예. 그렇게 되나? 지금 질량 중심이 여기인데 지금 이렇게 식을 옮겨놓고 보면 그 X1이라는 게 원래 원점을 기준으로 X1만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하는 거 그, 이렇게 예, 말한다는 그걸 거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나? 네. 잠깐만요. 그러면 X2 거리는 여기서 여기라는 거예요? 예, 여기 나오는 X2는 네. 저는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걸 지금 원점으로 그러니까 중심 여기를 갖다가 지금 원점으로 봤을 때 이 거리 일단 질량 중심을 찾을 때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이, 예, 이 식을 고쳐놓고 이렇게 보면 요 모멘트라는 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 같이 느껴지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x 지금 바 빼기 x1이 그 x1까지의 x 바에서 x1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가 x2 빼기 x 바가 x 바에서 m2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x2, x1이라는 거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x2, x1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 이거를 혹시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 질량 중심을 찾으려면은 그 온 선생님 말씀대로 받침대를 여기다 이렇게 그 질량 중심에다 놓고 그 두 개의 질량을 가진 M1하고 M2가 있으니까 그게 균형을 이루는 걸 찾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X 바를 일단 찾았다고 쳐요.
x바가 네, 이제 균형을 이루는 장소가 x바다라고 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받침대를 원점으로 이제 옮겼다고 생각해 보면 한번 이제 옮겼다고 생각해 보면 음, 받침대를 옮겼다고 생각해 보면 원래 이제 원래 그 M1하고 M2가 있었던 거잖아요. 질량 두 개가. 여기 두 개. 예, 중에 있었는데 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뭔가 이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뭔가 이렇게 회전하려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중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중력을 전제로 하는 개념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그게 그런 경향을 수치화한 게 아마 모멘트 같아요. 그걸 원점을 수치화한 게. 중심으로요? 그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게 힘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질량이 있으니까. 원점에 받침대가 있으면. 원, M1이 있고 M2가 있는데 그러면 두 네. 개 다 돌아가려는 거를 보는 건가요? 당연히 돌아가.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저기 받침대가 지금 그러면 원점에 있으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원점에 있다고 치면. 근데 이게 참 좀 그렇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셋업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거는 이제 질량 중심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저는 네, 이제 그 받침대를 원점 옮겨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M1하고 M2를 밑에 그 총 질량이잖아요. 밑에 여기 시계 보면은 그걸 갖다가 이거를 그 양변에다가 이걸 곱하면 이게 이제 좌변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요게 좌변 넘어가잖아요. 음, 예.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M1하고 M2가 그 질량 중심에 있는 위치에 뭉쳐 있었다고 볼 때의 모멘트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질량이 있는 어떤 개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의 모멘트는 그 질량 중심에 그 질량이 다 완전히 뭉쳐 있다고 봤을 때의 모멘트와 같다는 거죠. 그 모멘트는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뭔가 돌아가려는 그 경향성을 수치화한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예전에 미적분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했었나 그랬었는데 저도 이때가 되게 헷갈렸었는데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그 X1, X2의 의미가 좀 달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1차원일 때는 0에서부터의 거리였었는데 요 밑에 2차원일 때는 예. X1이 그 질량 중심에서의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질량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였나 뭐 이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1차원일 때랑 좀 달랐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뭐야 여기 토마스 모 선생님 굉장히 이제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이 그림은 어디서 온 거예요? 스튜어트 책 아니죠? 스튜어트 스튜어트 책에도 책에 이거 나오는 건데 있어요. 예. 아니요, 스튜어트 책에는 잠깐만요. 내가 이걸 보긴 봤는데 그거 1차원이 이거구나. 네네. 그 원점으로 중심으로 돈다는 게 이게 뭐 행성의 움직임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가요? 네, 꼭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질량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하니까 아마 그렇게 이런 걸 근데 저는 이게 아마 건축 같은 데 와서 아마 고려하는 개념 같거든요. 건축에서도 이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 토마스 모 선생님 말씀하신 건 이제 그 이해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똑같은 건데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이게 X1 여기에서 여기 뺀 거고 왼편이 그죠? 네, 이거고 오른편이 여기에서 여기 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X바로 묶었고 X바가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이 식을 이게 도출을 해내거든요.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네. 이 식을 도출해내는 과정 자체만 보면 0이라는 게 지금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이 밑에 그 2차원에서 도출해낼 때도 2차원 그림을 내가 갖다 놨, 이걸로 그 학장에서 볼 때도 똑같이 그렇게 그 라직을 설명하고, 근데 여기서는 대놓고 0점을 여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근데 X1 그 1차원에서 X1이라는 값 자체가 0에서부터 그 X1까지 그 값이잖아요. 그리고 X2라는 값 자체도 이 좌표에서 0부터 X2 사이까지의 거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마 그 모멘트라는 개념은 이 분자에 있는 모멘트라는 개념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려는 그 이렇게 질량이 있는 물체 때문에 이렇게 음, 돌아가려는 경향성을 수치화한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이게 중요한 의미는 분모를 좌측으로 넘겨봤을 때 그때 알 수 있어요. 그 식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걸 분자를 이쪽으로, 좌변으로, 예, 그걸 넘겼을 때. 제가 위에 넘겨놓은 식이 있을 텐데, 제가 쓴 자료에. 아마 안 돼 있나? 이거, 예, 여기 나와 있잖아, 맨 밑에. 예. 이게 개의 모멘트가 이게 분자에 있는 거잖아요, 왼쪽이. 분자에 있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원점을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려는 경향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위치가 질량 중심에 있다고 보고 질량들을 다 합한 거랑 같다는 거죠. 개의 모멘트가.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식이 제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이거 사실 읽으면서 그 뭐, 물리적인 현상 그걸 갖다가 전혀 고려를 않고, 그냥 이제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만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예, 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예, 하여, 맞겠죠, 뭐. 토마스 선생님 마찬가지. 근데 저는 이게 수식을 지금 유도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스튜어트 책에서도 그 뭐 이제 회전 그 이야기 잠깐 하는데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대신 이제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이제 그렇게 초점을 맞췄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물리적인 걸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요거는 시소 생각하면은 그게 좀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시소로. 네, 1.5는 시소 생각해서 왜 네, 무게 무거운 사람은 좀 가까이가 있어야 되고, 좀 가벼운 애들은 아니, 거꾸로구나. 아, 맞죠. 그러니까 가벼운 애가 가까이 있어야 되고, 아니죠. 멀리 있어야 되는 애죠. 아무튼 시소 생각하면은 조금 와닿았었던 것 같긴 해서 지금 헷갈리네. 시소를 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예, 시소죠, 시소. 뭐, 그러니까 시소로 일단은 그 중심을 찾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네, 받침대를 질량 중심에 두고 찾으면은 이렇게 균형이 잡힐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질량 중심의 위치를 찾게 되는데, 예를 들면 원점이 그 팔의 여기 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점이 네, 8. 그다음에 여기 그 팔을 이제 이 직선이 이 수직선이 8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8인데 이제 여기다 이 질량을 하나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M1도 매달아 놓고 M2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느낄 때 자기가 이렇게 물체를 달아놨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 밑으로 이렇게 누르는 힘을 느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힘을 느끼겠죠. 근데 그거는 질량 중심의 두 개의 그 물체를 합쳐놓고 느끼는 힘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여기다가 질량 중심에다가 두 물체를 이렇게 모아놓고 느끼는 힘하고 똑같을 거라는 거죠. 개의 모멘트가 여기가 똑같. 평균 질량 중심이 될 거다. 그 예, 힘이, 그게 이제 그 의미 같아요, 아마.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질량 중심에 모여 있다고 느끼는 그때 느끼는 모멘트가 개의 모멘트를 대표한다는 거죠. 예, 음, 여러 개의 물체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질량 중심만 찾으면 거기에 모든 게 뭉쳐 있다고 봤을 때 이 느끼는 거하고 똑같을 거라는 거죠. 예, 약간 농담인데요. 네. 시소는 그러면 여기 맞지 않은 그 얘기겠네요. 왜냐면 시소를 타면 그렇죠. 원점이 0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역시 또 균형을 잡겠죠. 예, 그거는 근데 그렇게. 원점이 없잖아요. 시소에는 여기는 원점이 바깥에 있고. 아, 그러니까 받침대를 질량 중심에 놓으면 균형을 잡는 거는 맞죠. 예. 그렇게 또 네. 질량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맞죠. 예. 아, 그러니까 여기서 시소를 예를 들자면은 시소의 길이는 x1에서 x2 빼기 x1인가요? 아니면 시소도 역시 x2 빼기 이게 0인가요? 원래 시소에서 시작한 거예요. 시소에서 시작해가지고 x 바에서 x1을 빼고 x2에서 x 바를 뺀 걸 가지고 해서 이렇게 그게 질량을 곱해준 것과 등호를 이루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도출된 개념이거든요. 근데 아, 다 도출. 네.
그럼 시소의 길이는 x2네요. 그럼 여기서도 시소의 원점이 길이가 뭘 말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시소 여기에서 그 네. 시소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저기 X1하고 X2는 그 시소의 의자 있잖아요. 네, 의자 위치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 의자에 그 어쨌든 뭐 애들이 이렇게 앉으면 애들 몸무게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 네. 다른 몸무게를 가진 애가 그 뭐냐 가까운 의자 쪽에 앉는 애랑 먼 의자 쪽에 앉는 애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기에서는 시소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좀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가장 가깝게 굳이 생각하면 얘기하자면은 시소의 길이는 x2 빼기 x1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x1의 끝에 앉았다고 생각하면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X1하고 X2의 위치는 그냥 의자의 위치다. 의자의 위치. 예, 네. 예. 근데 하여튼, 이게 의자의 위치고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질량 중심에서 X1까지를 1m라고 하고 그 X2에서 X바까지를 2m라고 했을 때 그러면 X1에는 예를 들어서 그 50kg의 애가 앉고 그 다음에 X2에는 25kg의 애를 저 중량의 애를 앉는다 그러면은 설명이 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 차원에서도 설명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유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 뭐야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에 중심이 있는 거겠죠. 질량이 있는 거겠죠. 질량이 0이 아니라.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만약에 이제 질량의 위치가 여러 군데 이제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일반화된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뭐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분자를 갖다 이제 모멘트, 질량 곱하기 거리를 곱한 게 모멘트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2차원에서는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질량이 지금 여기 세 군데가 있고 각각 여기에 이제 코디네이트이 있겠죠. X, Y 좌표에. 그러면 X로부터 떨어진 거리, Y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렇게 있으니까 센터 오브 매스를 이렇게 이제 2차원 평면식으로 그러니까 X축의 중심, Y축의 중심 이걸 이제 동시에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식도 이제 똑같이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X축의 중심이라는 것은 이 질량 세 개를 먼저 다 더하고 그게 분모고 예. 분자는 이제 X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M1 같은 경우 M1 X1 플러스 X2 M2 그다음에 X3 M3 이렇게 하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노테이션 되게 헷갈려요. 이게 MY라고 돼 있거든요. 모멘트 Y라고 표현해요. 그게 제 생각에는 뭐냐면 Y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걸 MY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X축으로부터 떨어진 그 모멘트들의 합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선생님, 저 Y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모멘트가 뜻이 뭐길래 여기서 모멘트 Y가 모멘트의 뜻이 뭐예요? 물리적으로는? 토마스 모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그거 아닌가? 네. 그 그게 돌아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 어떤 중력이 있어서 어떤 그 기준점에서 이렇게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려는 이렇게 이게 강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시소 같은 게 그 시소는 아예 그 변화가 없는 강체 같은 거라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질량 때문에. 기준점이 있으면. 예. 이게 건축에서 이런 용어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건축에서 이렇게 이 수평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구조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 그 벽하고 뭐 붙어 있는 점에서 이렇게 밑으로 얼마만큼의 그 이렇게 모멘트를 받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모멘트라는 게 제 몸이 원점이라 생각하고 제 몸이 팔에다 물건을 들 때 이렇게 몸에다 붙여서 들면은 힘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팔을 쭉 뻗어서 같은 물체라고 해도 이렇게 팔을 쭉 뻗으면은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그런 개념이죠. 이게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길수록 모멘트가 커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M이 클수록
그 각각의 물체들의 m이 클수록 모멘트가 커지고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수록 모멘트가 커지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드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팔을 들고 있을 때 힘이 많이 들 거예요. 모멘트가 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리 개념인 것 같아요. 예. 넘어가 될까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어떤 커다란 이제 뭐 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중심이 필요하잖아요. 왼쪽으로 기울지, Y쪽으로 기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Y쪽의 중심은 이제 그 질량의 합이 분모고, 분자는 이제 Y로부터 떨어지는 거, 이만큼. 그러니까 M3 곱하기 Y3 플러스 M2 곱하기 Y2, 그 다음에 Y1 플러스 Y2.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멘트 오브 X라고 이렇게 노테이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이제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2차원 평면에서는 센터 오브 매스가 이렇게 이제 좌표 형식으로 X 중심, Y 중심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좀 일반화하면은 그 아주 제너럴한 폼으로, 그렇죠. 이건 세 개였으니까 이렇게 했고, 일반화하면 이제 뭐 이렇게 점들이 이제 뭐 아주 많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는 세 개고, 여기는 이제 n까지 늘린 거고. 그죠?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이제 그래서 뭐 문제 풀어보라는 건데, 이거 뭐 책에서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풀어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좌표에 이런 질량이 3이고, 이 좌표에 질량이 4고, 이 좌표에 질량이 8이고, 이거의 센터라고 매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X 중심, Y 중심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X 중심, Y 중심 둘 다 질량은 똑같죠. 그러니까 질량 3, 4, 8 다음에 이게 그 분모가 되는 거고, X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는 그 X 위치를 좌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4 플러스 3 곱하기 8. 이게 이제 분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X의 중심이고, Y 중심은 이제 반대로 이제 Y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1 곱하기 3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8. 이게 이제 분자고. 그래서 이 좌표로 표현을 하면 이게 어딘가 중심이 있겠죠. 이게 이 전체 그 판의 중심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고, 저는 이제 이것만 이제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처럼 뭐 질량을 중심을 구하는데 이렇게 아이디어하게 사각형인 경우는 드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휘고 이랬을 때 질량의 중심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작분을 사용하는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서 이 판때기들의 하나 중심을, 이거의 중심을 찾고, 이거의 중심 찾고, 이거의 중심을 찾아서 A에서 B까지 작분을 하면 다 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그 개념을 들이드는데, 이 질량을 갖다가 density 곱하기 area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전체에 해당하는 이걸 그 영역이라고 표현할게요. R. 그 density가 골고루 퍼져 있는 걸로 지금 전제를 하는 거예요. 덴서티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로드 갖다가 곱하고. 근데 우리 미적분할 때 기억해 보면 나중에 이 덴서티가 골고루지 않고 각 평면마다 다르게 지정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 쪽에 나올 때. 뭐 하여튼 근데 여기서는 이 덴서티가 골고루 펼쳐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덴서티 곱하기 에어리어를 하면 그게 뭐냐면 그게 매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그렇게 정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적분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에어리어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거 이게 에어리어고, 우리가 그 텐서티는 골고루 모든 면적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에어리어 그 뭐야 매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텐서티 곱하기 여기 에어리어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X 중심 구하는 건데, 그럼 X 중심은 어디냐? 우리가 모먼트 이거 기억해 보면 X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 X의 위치죠. 그러니까 Y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X의 위치 곱하기 그 질량 이걸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x의 중심에는 여기 x가 하나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fx,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이거는 에어리어고, 그죠? 그러니까 이 에어리어고, 그 다음에 그만큼 떨어져 있는 x 이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에어리어는 두 번 그 x 위치. 세 번째 에어리어는 그 x 위치. 그게 x인 거예요. 괜찮나요? 네. 이게 그래서 뭐야? 그렇죠. 이게 아직도 헷갈려. 그 x의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y의 모멘트를 구해야 되는 거죠. y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게 지금 x인 겁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우리 질량을 구했고. 그러면 이걸 단순화하면 그 로는 캔슬 아웃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래서 x축 중심으로 그 x의 중심 위치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같은 경우는 분모는 똑같죠. 왜냐하면 모든 그 질량을 더한 거니까. 이게 지금 질량인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당하는 거. 근데 이제 분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분자는 이제 y축 x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해놓고 그거의 중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y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먼저 로 곱하기 여기 fx dx 하면 그건 이제 일단 이거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정확하게 중심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 fx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 덴서티는 우리가 골고루 분포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빼고. 그래서 분자가 여기 2분의 1에 fx의 제곱 dx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뭐 이제 여기까지 뭐 저는 이제 발표 준비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토마스 모 선생님 발표 줄 거예요. 저는 요거 그 예전에 그 허윤희 선생님이 그 미적분 스터디 할 때 요거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가지고 요 부분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푸스 정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질량 중심을 이용해서 회전체의 부피하고 표면적을 계산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부피에 관한 파푸스 정리를 보면은 여기 밑에 그,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 삼각형이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시키거든요.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제 회전체가 생길 텐데 그 회전체의 이제 부피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요게 이제 그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미적분 시간에 배운 방법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질량 중심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가 질량 중심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렇게 Y축 중심으로 이 노란색 삼각형이 회전할 때 이 질량 중심점도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이렇게 회전해서 다시 돌아오겠죠.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래서 이 질량 중심이 회전한 거리에다가 그 이 삼각형의 넓이 이건 이제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삼각형의 넓이를 곱한 게 이제 부피가 된다. 요게 바로 이제 부피에 관한 파푸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구해보면은 이제 좀 쉬운 경우인데요. 이 이게 보면 먼저 질량 중심을 구하려면 이 삼각형에서는 이 세 점의 좌표를 알면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뭐 음, 그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x축 좌표들을 다 더해 보면 x축 좌표가 0,0 0 플러스 0 플러스 r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3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그 y축 좌표를 다 더하면 0 플러스 0 플러스 h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질량 중심점이 3분의 r, 3분의 h가 됩니다. 예.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게 나오는
얘기 같더라고요. 이런 어, 식으로 해서 음, 질량 중심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그래서 그 식에서는 그러니까 X 중심, Y 중심 그 구했는데 사실상 질량은 없는 거네요? 아니면 다 같다라고 전제를 하는 그런 건가요? 어떤 거요? 왜냐하면 분자가 네, 위치만 지금 위치 좌표가 있잖아요. 0 플러스 0 플러스 R, 0 플러스 0 플러스 H 이잖아요. 근데 네, 원래 우리가 봤던 공식에서는 0 플러스 M1 플러스 0 플러스 M2 플러스 R 플러스 M3 M이 있었잖아요. 원래.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지금 그 질량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가요? 질량이 골고루 있다는 거예요. 골고루 퍼져 있는 거예요. 예. 예. 사실 여기다 M을 넣어도 아마 똑같이 될 것 같아요. M을 넣어도. 아, 그렇게 아니다. 예. 그 밑에 총 질량이 또 M이 총 질량에 M이 들어가니까 나눠지면서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질량을 넣어도 똑같은 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질량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는 거죠. 음. 아, 참, 지금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지금 그 온육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양은 여기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연속적인 연속적인 평평한 판이니까 아까처럼 이산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질량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 근데 질량이 골고루 퍼져 있어서 이거는 그냥 이 자체의 공식이에요, 이거는. 그 세 개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질량이 그 고르게 퍼져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그 무게중심이라 그러죠. 무게중심.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질량 중심이 맞는 것 같고 요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그 뭐 중선 정리인가로 해가지고 이 삼각형을 이렇게 뭐 이렇게 요거를 이등분하는 요런 선을 긋고 역 끝에서 또 역시 또 이렇게 이등분하는 선을 그어가지고 이 만나는 점이 중심점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요 그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하여튼 생략하고 이렇게 뭐, 또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질량 중심이? 네, 이건 삼각형에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에요. 예. 이게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 아마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구하게 돼 있어요. 세 개의 좌표를 알면은 이렇게 요 공식을 사용해서 무게중심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중심이 나온 거예요. 중심이 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돼가지고 그 3분의 R, 3분의 H 이렇게 중심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질량 중심이 회전한 거리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량 중심이 Y축 기준으로 2파이 회전하면서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요렇게 한 바퀴 돌면서 회전한 거리인데 이거는 요 반지름을 알면 되죠. 요 반지름. 반지름이 3분의 R이잖아요. 3분의 R이니까 어떻게 되죠? 2파이 곱하기 그 3분의 R 이렇게 되죠? 맞죠? 여기가 3분의 R이니까 이 원이잖아요. 원의 둘레는 2파이하고 반지름이잖아요. 2파이 곱하기 반지름. 근데 여기 반지름에 3분의 R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부피가 왜 넓이 곱하기 질량 중심이 회전한 거리가 되나요? 그게 좀 재미있는 점인데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공식에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먼저 질량 중심이 회전한 거리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2파이 3분의 R이 되고 그다음에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RH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3분의 1, 3분의 1 되죠. 그다음에 파이 하나 있고 R 제곱 H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원뿔의 부피가 되거든요. 네. 원뿔의 부피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는데요. 아, 예를 뭐 그런 들면 건가요? 네, 세모, 노란색 세모를 어, 다 더한 건가요? 그, 뭐지, 이 질량 중심이 회전한 거리만큼 그, 뭐지, 세모가 있다고 해서 약간 적분한 것처럼 이렇게 다 더한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여기에 조그만 일부 이렇게 이런 조그만 어떤 미소 영역이 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채를 썰었다고 쳐서 이렇게 다 채를 썰었다고 쳐가지고 이런 작은 구간으로 분할했다고 치면 이렇게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각 구간들이 다 돌 거 아니에요, 다. 여기는 조금 돌 것이고, 여 끝에 있는 이렇게 구간이라면 더 많이 돌 것이고,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하나하나 구간들이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어떤 부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리 같은 거, 고리 같은 거. 그거를 다 더하면은 이 원뿔이 될 것 같아요. 원뿔이 될 것 같죠. 원뿔을 근사할 것 같아요, 상당히.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굉장히 작게 한다면, 마치 점처럼 작게 한다면, 여기 있는 점들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부피들을 다 더하면은, 그, 이 원뿔의 부피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점을 봐도 될까요? 돌리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거는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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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세요. 점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부피라는 개념을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이렇게 아주 작은 이런 미소한 어떤 영역을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을 돌린 거. 그러니까 이 삼각형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작은 채를 썰어가지고 그 영역들이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부피들을 다 합치면은 이 원뿔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근데 그 그렇게 생각할 수, 예. 음. 지금 근데 여기서 한 것은 이제 그걸 전체를 다 돌리는 게 아니라 전체 평균값 딱 그거 하나만 찾아가지고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돌린다고. 그렇게 이제 아까처럼 일단 그렇게 전제 생각했을 때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질량 중심에 있는 작은 영역이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이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이 움직인 거리들이 있는데 이 얘가 움직인 거리가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걸까요? 평균값. 그, 이런 음, 걸까요? 이게 질량 중심의 그 점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음,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R0에서, 음. 그죠? R0에서 돌리면은 이게 그죠. 3분의 1이 아니고 파이 R 제곱 H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 0, 0, 0, H가 아니라 뭐 0, H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3분의 1이 아니라 뭐 저기 6분의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딱 그 질량 중심 그 점을 딱 찾아서 거기 중심으로 돌리니까 3분의 1 파이 제곱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제 삼각형 생각을 말씀드려 네. 볼게요. 제 생각을. 제 생각은 뭐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일단 전제를 했어요. 여기 있는 구간들이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작은 고리 같은 부피들이 다 합쳐진 게 이 원뿔의 부피일 것이다. 원뿔의 부피일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걸 아주 이제 극한을 써가지고 아주 작은 영역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돌아가면서 이 회전하는 거리 중에 얘가 돌아가는 거리가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돌아가는 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반의 수학 점수를 계산하는데 반에 10명이 있어요. 10명인데 그 평균 점수가 60점이다. 그러면 60점 곱하기 10 하면 이게 전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전체 총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침 이 질량 중심이라는 얘가 사람으로 치면 딱 중간에 있는 애인 거예요. 딱 수학 성적이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딱 평균점을 가지네. 그러니까 얘를 돌려서 나온 이 점수가 이게 수학 점수라고 보면 이게 평균 점수인 거예요.
평균 점수인데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게 이산적인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게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면적을 다 이렇게 그냥 곱해주는 거죠. 이게 면적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인원의 개념이 면적이 되고 이 돌아감 회전하는 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회전거리. 이게 평균 회전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평균 거리. 그러니까 그 평균이 되는 그 점을 딱 찾았더니 희한하게 그게 삼각형의 무게중심점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그렇죠. 질량 중심이 그게 되는 맞아, 거죠. 질량 중심.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당연한 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고 당연한 거지. 알고서 당연한 게. 근데 위에는 짧고 밑에는 기니까 다 하기 귀찮으니까 평균만 그래도 하자. 그래, 끝. 네. 이거 초장부터 좀 끄는 것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온욱 선생님이 발표하신 게 이제 앞부분에 주로 이산적인 게 주로 나왔는데 이게 연속적인 판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전제가 판의 질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밀도를 그냥 일정할 뿐만 아니라 상수 1이라고 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질량과 면적은 같은 값이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게 밀도가 이게 부피분의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이거든요. 3차원에서. 3차원에서. 근데 이제 2차원에서는 단위 면적당 질량이 돼요. 2차원에서. 우리 지금 2차원적인 대상을 보는 거니까. 단위 면적당의 질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질량은 뭐가 되냐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면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밀도를 1이라고 둔 거예요. 1이라고 우리가. 일정하고 1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1이니까 질량하고 면적이 같은 값이 되는 거죠. 단위는 다르게 나오겠지만 계산하면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예. 이걸 전제로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그 이제 이 그 반원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걸 해보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분할하는 거예요. 우리 적분할 때 하듯이 이렇게 막대로 이 반원을 막 분할을 해요. 근데 예, 그 중에 이제 이 하나 임의로 고른 막대 하나 요거에 그, 먼저 그 이 질량 중심을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멘트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거의 모멘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도 계산하고 해서 그 모멘트들을 다 더하면은 이게 전체 모멘트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넘겨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요 보라색 모양의 선이 요게 함수로 표현하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 반원이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잖아요. 이거를 y에 대해서 풀어본 거예요. y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fx가 나온 거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먼저 그 x바를 구해 볼게요. x바. 그 x바는 뭐냐면 밑에는 총 질량이 오고 그다음에 y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y에 대한 모멘트라는 거는 일단 먼저 이거를 요 한 막대 하나를 RI라고 할게요. 예. 그래서 RI의 모멘트를 구해 볼게요. 모멘트. 이거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 막대기에 있는 질량이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데 이 질량 중심에 그냥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량 중심. 근데 이 질량 중심은 찾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대칭이니까 요 가운데가 질량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멘트라는 게 이 Y축으로부터의 거리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
요 위치를 x 바라고 뒀어요. 요 위치를 x 바라고 두면은 xi 바. 요게 이제 y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되겠죠. 예, 요 위치가 x 바라고 둔 거예요. 여기 요 위치가 여기가 여기가 x 바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리 곱하기 질량이잖아요. 모멘트가 그 mi 곱하기 xi였잖아요. 아까 모멘트가 하나 모멘트 이걸 다 더한 거잖아요. 시그마로 다 더한 게 모멘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뭐냐면 요게 요거예요. 요거 거리 그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질량은 뭐냐면 요거의 질량이거든요. 근데 요거의 질량은 요거의 면적과 같죠. 아까 우리가 밀도를 1로 놨기 때문에. 그럼 이 면적을 구하면 이거는 f xi 바 이게 높이가 되겠죠? 높이 함수값이 높이가 되잖아요.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여기는 이제 델타 x가 되고요. 이걸 이 일정 관계에 이렇게 분할을 한 거예요. 그 각각의 요 크기가 델타 x가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면적이 되는 거죠. 면적이 이게 질량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곱한 게 이게 얘의 모멘트예요. Ri의 모멘트.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거 좀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 막대들의 전체를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의 모멘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다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i는 1부터 n 등분했으면 n까지 다 더해 주는 게 이제 이 반원의 모멘트를 근사하는 값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 극한을 취하면 극한을 취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반원의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게 그 온욱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x, fx,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선 네. 로우가 없어요. 왜냐면 로우를 1로 놨으니까. 그게 X에 대한 모먼트인 거죠? 지금 반원에 대한 모먼트가 아니고. 반원은 X에 대한 모먼트인 거죠? 반원의 그 y에 대한 모멘트. 네, Y에 대한 모먼트. 그럼 예, X에 대한 모먼트는 반원의 안 웨이브. 구해도, X에 대한 네? 모먼트는 안 구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x바를 구하니까. X바. 근데 그러니까 Y반은 궁금한 안 구해도 되는 건가요? 네? Y반은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y바를 구해야죠. x바부터 구하고 아, 나서. 네. 예, 죄송해요. 그게 이제 원의 예, 모먼트라 그래가지고, Y반은 안 구하나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어, 어, 모멘트는 계속 뭔가 질량, 그러니까 뭐죠? 그 X바는 Y의 모멘트를 질량으로 나눈 거였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얻은 모멘트를 다 더한다는 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모멘트를,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요 반원의 모멘트잖아요. 네. 그 x 바를 찾으려면은 반원의 y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고 y 바를 찾으려면 반원의 x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고 이렇게 근데 구해야 지금, 되잖아요. 예, 지금 X바를 구해가지고 얘를, 그러니까 이 바 하나에, 어, X바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다 더한다는 거죠. 네. 이 모멘트들을 각각 구해서 다 더하면 이 전체의 모멘트가 돼요. 음, 네. 네. 모멘트 개념을 잘 몰라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뭐 그냥 모멘트가 뭐 무슨 축으로 돌려고 하는 힘이다, 뭐 경향이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맞는 들어서 거죠. 이
물체들을 이렇게 여기도 무게 중심이 있잖아요. 여기도 질량 중심이 있잖아요. 여기도 질량 중심이 있고 이런 어떤 공 같은 게 있다고 쳐봐요. 여기 중심인 이런 공 같은 게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요 네모에 있는 물체들이 여기에 다 압축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찌그러져 가지고. 그러면 이건 이제 이산적인 대상이 될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본 것처럼. 이산적인 이런 공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공간에 있는 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이제 모멘트를 구하는 거죠. 이거의 모멘트를 구하려면은 얘 질량 곱하기 각 점의 질량이 mi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각 점에 예를 들면은 y축을 기준으로 하면 y축을 기준으로 한다면 x 좌표 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더해 준 거잖아요. 이게 모멘트예요. 이렇게 하면 이산적인 대상들의 그 모멘트를 구하는 게 돼버리죠. 이 질량 중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 mi 곱하기 xi 한 거를 다 더해버리면 그래프에서 표현을 할 때 질량 중심은 뭔가의 이 판의 중심일 것 같은데 이게 xi 값이 많이 지금 늘어나가지고 여기서는 아직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차원에서는 X 바라는 걸 먼저 구하고 요것만 구해서는 질량 중심이 아니에요. 1차원하고 달라서. 아까는 이게 질량 중심이었잖아요. 2차원에서는 이게 질량 중심이에요. 지금 이걸 그, 구하는데 우리는 요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xi를 다 더하면 네. 이 그래프 밖으로 나갈 것 같은 이 x점이 이 그래프 밖으로 훨씬 밖으로 다 더하면 x 값이 되게 커지지 않나요? 이게 일단 저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량 중심은 그 X축 상 어딘가에 있어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Y축 상 어딘가에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근데 제가 지금 그리고 이- 진행하는 중간에 미아 선생님 개입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아까 우리 1차원 했을 때 그 시소 보셨잖아요. 여기도 그 시소가 사실 그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저 반원을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눕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저기 Y축 있죠. Y축이 그 시소의 어떻게 보면 회전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대칭이니까. 예. 여기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 이렇게 얘가 어디로 기울어지는가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예, X바를 구할 때는. Y바를 구할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기울어지는가를 보려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돼요. X바 할 때 왜 MY가 나오냐면 Y축을 기준으로 하니까 MY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Y바 할 때는 이제 M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생각하시냐면 로테이션, 그 회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시소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아 선생님이 지금 중간 단계에서 그 전체를 지금 질문하시니까 그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일단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고 요거 구한 거 요거는 요걸 구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구했고 아직 네. X 바도 아니고 요걸 구한 거예요, 지금. 요걸 음, 구했는데 요거 구한 걸 보고 나서 왜 중심이 이렇게 벗어날 것 같다고 하는 게 요것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요것만. 음. 예. 그래서 그런. 그다음에 그 아이고, 이게 뭐 이거 왠지 오늘 다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다음에 이 밑에는 이 M은 뭐냐면 이, 이 전체 반원의 면적이 되겠죠. 반원의 면적이 반원의 총 질량이니까. 예. 이 전체 총 질량은 반원의 면적이 되잖아요. 지금 밀도가 1이기 때문에 면적이 곧 질량이에요. 면적이 곧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원의 이 M이라는 거 총 질량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아까 온욱 선생님 말에 따르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fx, dx 해가지고 여기가 뭐 r이니까 여기가 r이 되고 마이너스 r 되고 r 되고 마이너스 r이 되겠지만 요거는 이렇게 어렵게 구할 거 없이 반원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요게 반원의 면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요거의 밑에 있는 요 면적 구하는 게 우리 적분하는 게 사실은 반원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아이고 이거
이 2분의 1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아, 이거 왠지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잠깐만요. 예. 이제 요거를 구해 볼게요. 요거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 r 하고 마이너스 r 되고 x고 여기 fx가 이거잖아요.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dx 이제 이걸 구하는 거죠. 네. 이걸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어 여기서 그 x를 r 코사인 세타로 치환할게요. 그래서 저 이게 잘 어렵더라고요, 이게 두 번을 치환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d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게 변수가 세타가 되니까 0부터 파이까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여기다 r 코사인 세타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값이 그 r 사인 세타가 돼요. r 사인 세타.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r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맞죠? 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r 코사인 세타 이게 x고 그다음에 r 사인 세타 이거 맞죠? 이렇게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d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r을 다 밖으로 뺄게요. r을 다 밖으로 빼면 마이너스 r 3승에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d세타 이렇게 되죠. 아, 여기서 적분이 제가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저 또 치환을 했어요, 이거를. 그걸-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또 치환했냐면 그 이렇게 사인 세타를 u로 두고 du는 코사인 세타 d세타 이렇게 치환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 3승에 0에서 하고 이걸 빼야겠네. 잠깐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만 좀 생략해 놓을게요. 생략하고 u 제곱 du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게 u 제곱이 되고 요거랑 요게 du가 되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분하면 마이너스 r 3승에 그 3분의 u의 3승 되는 이렇게 되는데 u가 사인 세타잖아요. 사인 세타니까 다시 사인 세타를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사인 세타를 집어넣고, 그러면 다시 여기가 이제 파이하고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타에다 파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0이 되는 거죠, 이게 0. 그죠? 그래서 이 분모가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0이 된다. 그러니까 x바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이게 요 개념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 아까 우리 홍성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y축을 중심으로 보면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Y축을 중심으로 보면 대칭이기 때문에 이 무게 질량 중심은 이 대칭을 이루는 이 Y축 위에 있어요. 예,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X 좌표는 0일 수밖에 없어요. 질량 중심. 이거는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게 Y축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질량 중심은 X축 위에 존재. 아, Y축인가요? 잘못 썼나? 네, Y축입니다. 예, Y축이죠. Y축 위에 존재하고 그래서 X반은 0이 된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참, 나 또 그다음에 이제 Y바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의 모멘트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막대 하나의 모멘트를. 막대 하나의 모멘트. 여기 샘플로 된 게 요거예요. 요거. 예. 요거의 모멘트를 구하는 거예요. 막대 Ri의 모멘트. 어, 이번에는 X축에 대한 모멘트라고 해야 되네. 대한 모멘트. 얘를 기준으로. 예. 얘를 기준으로 얼만큼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역시 질량 곱하기 거리잖아요, 거리. 근데 거리는 X축으로부터의 거리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뭐냐면, 어, 2분의 1 F XI 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함수 값의 2분의 1이니까. 예, 이게 거리잖아요.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잖아요. 그 다음에 질량은 뭐냐면 역시 아까처럼 똑같이 이 면적인 거예요. 질량이 곧 면적이에요. 밀도를 1로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질량이 F, X, I 바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다 더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막대마다 다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리미트를 취하고. 그러면 이게 아까 온육 선생님이 보여준 대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F X의 제곱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빠 그 식에는 로우가 있었는데 여기는 로우를 1로 뒀으니까 그건 생략돼 버린 거예요. 요게 이제 여기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요게 2분의 1 fx 제곱 d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그 분모는 똑같죠. 아까 반원의 총 질량인데 총 질량은 반원의 면적과 같고 반원의 면적은 2분의 1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걸 계산하면 돼요.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예, 이렇게 할게요. 이게 대칭이니까 대칭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빼면 이게 없어지겠네. 그러면은 요거 요게 없어지고 요게 없어지고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예, 그쵸? 그러면 아까 요게 이렇게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fx였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제 dx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적분하면 R 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R만 넣으면 되겠네요. 0은 어차피 0이 되니까. 그러면 R 3승 마이너스 3분의 1 R 3승 하면은
3분의 2 R 3승 이렇게 되는. 예. 그래서 요 분자가 3분의 2 R 3승이 되고, 예, 분모는 2분의 1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숫자만 계산하면은 3분의 4가 되고, 요게 이제 R만 남겠네요. 그래서 3파이분의 4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Y바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최종적으로는 그 질량 중심이 아마 한 요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0,3파이분의 4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았잖아요. 3파이분의 4R. 그래서 이제 파푸스 정리를 적용을 해보면 되는 거죠. 적용해서 그 뭐냐면 질량 중심의 회전 거리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반지름이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요거는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3파이 분의 4R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 면적을 갖다가 곱해줘야 되는 거죠. 전체 면적. 그러면 어 이게 2분의 1 파이 R 제곱인가요?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없어지고, 어 요것도 없어지고, 그러면 3분의 4 파이 R 3승. 그래서 9의 부피가 되는 거죠. 예. 여기 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요거는 생략할까요? 너무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음, 이것까지 다 하면 너무 길 것 같은데. 음. 요거는 제가 그 슬랙에 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로 보는 걸로 대신할까요? 예, 그거 어, 보는 걸로 하고, 지금 11시 돼가지고 너무 늦었네. 아니 예, 뭐 요까지만, 음? 짧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쭉 그럴까요? 잘했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그래서 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표면적에 관한 파푸스 정리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구의 표면적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내부 영역 말고 요 바깥에 있는 보라색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라색 그 호만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구의 표면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 보라색 둘레를 길이를 가진 1차원 물체인 철사라고 하고, 철사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구의 표면적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또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1차원적인 대상이잖아요. 1차원적인 대상의 밀도를 선밀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위 길이당 질량. 단위 길이당 질량. 근데 그 질량은 그러면 선밀도 곱하기 길이가 될 거 아니에요? 선밀도 곱하기 길이가 되는데, 여기도 밀도를 1이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질량이 곧 길이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질량 중심은 Y축 위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바가 0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계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구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Y바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인데, 예. 그래서 이제 Y바가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굉장히 또 막 작게 나누는 거죠. 구간을 막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은 구간이, 이거를 델타 S라고 할까요? 아주 작은 구간, 요거가 델타 S라고 하면, 여기서 요렇게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작은 델타 S의 모멘트를 구해볼게요. 델타 S의 모멘트.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지금 Y바잖아요, Y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MX. 이렇게 해야겠다, MX. X축 기준으로 한 모멘트예요. 그러면, 먼저 거리를 먼저 써야겠죠. 거리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R. F, FX. 음, 그냥 음. 여기를 X라고 둘게요. X라고 두면은 FX가 그 거리가 되겠죠. 이 물체, 요 작은 물체의 그 거리가 되겠죠. FX. 그 다음에, 질량을 곱해야 되잖아요. 질량. 질량은 뭐냐면, 어, 길이죠. 그냥 길이. 그러니까, 델타 S.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굉장히 극한을 취해서 굉장히 그 구간을 이렇게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FXTS. 이게 이제, 예, 그렇게 한 극한을 취했을 때. 아이고,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DS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이 전체 구간에서 다 더해 주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 다 요거 먹고 요 구간마다 다 더해가지고 다 구해가지고 이거를 다 더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 적분을 하게 되고 그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FX DS가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호의 길이에서 나오는 공식을 쓰거든요. 요 공식을. 예. 요게 저번에 그 호의 길이 구할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 공식을 쓰는데 제가 이걸 계산을 해놨거든요. 계산해서 어, 이 DS를 여기다 이제 대입해 볼게요. DS를 계산했더니 이게 그러니까 Y가 이렇게 되고 그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이렇게 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계산을 쭉 해보면 DS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R에서 마이너스 R까지 되고 fx가 아까 이거잖아요.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ds가 뭐냐면 요거잖아요. 그러면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R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분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뭐 R dx니까 이거는 예,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2R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모멘트거든요. 예. 요게 이제 mx가 2R 제곱이고 여기 이제 m이 있잖아요. m.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m은 이 철사의 질량이잖아요. 음. 그 길이를 철사의 질량. 구하면 반원의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원의 길이가 파이 r. 원래 이게 원의 길이가 2파이 r이니까 반원의 길이는 파이 r. 그래서 요게 파이 분의 2r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y바예요, y바. 예. 그러면은 아까 이게 그 x바, y바가 요게 0, 파이 분의 2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에 되게 계산할 때 처음에 헷갈렸는데요. 이게 질량 중심이 이게 이 철사 위에 있지 않고 한 요 정도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처음에는 요 위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제가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거를 회전시키면 얘가 돌아가는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반지름이 뭐냐면 반지름이 파이분의 2R인 거죠. 반지름이. 그러면
질량 중심의 회전거리는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파이 분의 2r 이렇게 되고 곱하기 그다음에 이 질량 총 질량이라는 거는 이 길이잖아요. 길이. 예, 길이는 어떻게 되죠? 아까 IR. 반원의 파이 r인가요? 파이 r.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지워지고 요거는 4 파이 r 제곱. 그래서 이게 9의 표면적이 됩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